자, 중화 반응을 오늘 좀 할 건데, 중화 반응에서 오늘 할 게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가 좀 그 몰 다음으로 좀 어려운 파트거든요. 몰 다음으로 좀 어려운 파트고, 이 파트에서 화학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처음 수업 하는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첫 바퀴를 돌고 또 여러분들 계약해서 내신 준비할 때 더 디테일한 기술들을 좀 더 알려드릴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이 친구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좀 먼저 복습을 해야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몰 농도 기억납니까? 몰 농도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몰 농도 정의가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분모에 뭐 들어가? 그렇지. 용액의 부피입니다. 맞죠? 단위는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분자 뭐 들어가죠? 용질의 몰수 들어갑니다. 맞죠? 용질의 몰수. 맞나?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몰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친구의 단위는 여러분들 몰 퍼 리터가 될 거고 요걸 줄여서 라지 M으로 적죠. 맞나? 이 라지 M을 읽을 때는 몰 농도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맞죠? 좋습니다. 이게 좀 또 한지 오래돼서 여러분들 까먹었을까 봐 쌤 높아심에 얘기합니다. 몰수라는 이미지를 좀 어떻게 가져가야 돼? 여러분들 입자의 개수 알죠? 입자의 개수랑 몰수를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게 뭐야?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게 뭐죠? 그렇지. 몰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몰은 입자의 개수로 치면은 몇 개야? 라고 하면은 여기에 곱하기 얼마죠? NA. number 아보가드로다. 맞죠? 요게 이제 아보가드로 수 얼마죠? 기억하시는 분 혹시? 그렇지. 6. 아주 잘 기억하군요. 0이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맞죠? 그러면 1몰이라고 하면 입자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야.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실 안에 산소 분자가 1몰 있다 하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몰수랑 입자의 개수는 비례 관계죠. 맞지? 왜냐하면 여기에 곱해지는 이 숫자가 여러분들 변수야 상수야? 상수잖아. 맞지? 이 고정된 숫자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1몰은 줄여서 얘를 몇 개라고 적을 수 있냐면 1NA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맞나? 2몰은 3몰은 6.8몰은 뭐야 암사 왜 이렇게 잘해? 좋습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냥 몰수 자체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할 때는 그냥 입자의 개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입자의 개수에서 몰로 올 때는 나누기 아보가드로수 해주면 된다. 맞죠? 나누기 아보가드로수 해주면 돼. 그러면 입자의 개수가 1개다 이러면은 몇 몰인 거죠? 와, 좋습니다. NA분의 1몰 되겠습니다. 맞죠?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단에서 했던 걸 잘 상기를 해. 이 몰수라는 게 여러분들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 산소나 뭐 산소기체나 수소기체나 이런 애들 있잖아. 맞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물질의 물리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야. 다 새로 만든 단위죠. 그래서 입자의 개수, 위치 기억나? 여기 뭐 적었었지, 쌤? 질량, 맞죠? 여기 뭐 적었었죠? 부피 적어서, 맞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그래서 몰수를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어찌됐든 몰농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 맞죠?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복습하는 김에 다시 적자면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됐었지? 퍼센트 농도의 정의 어떻게 됐었나요? 뭐분해? 분모 뭐 들어가? 용액의 질량분해. 맞나? 그 다음에 분자? 그렇지. 용질의
질량 곱하기 퍼센트니까 맞아? 100 요렇게 들어갔었다. 맞죠? 요렇게 됩니다. 얘는 단위로 치면 얘가 이제 g이고 얘도 g이다 보니까 단위 약분이라는 걸 통하면 사실상 요 단위는 없죠. 맞나? 대신에 요게 남는다. 1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퍼센트가 남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냐면 화투가면 여러분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화투라는 그 과목은 없어요. 화학의 디테일한 심화 과목이 2개가 있거든요. 맞지? 거기서는 몰 농도랑 퍼센트 농도 말고도 몰랄 농도 이런 거 배우거든요. 몰랄 농도랑 왜요? 발음이 좀 웃기죠. 몰랄 농도 잘 몰랄. 미안합니다. 쌤이랑 이제 몰랄 농도를 좀 수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뭔지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몰랄 농도 잘 몰랄 맞죠? 몰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ppm도 있었다 맞죠? ppm은 퍼센트 농도에 조금 더 딥한 부분이에요. 얘는 곱하기 100인데 이제 ppm 농도는 10의 6승을 곱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그 조금 더 미세 농도 같은 걸 측정할 때는 ppm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설날 때 뭐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타고 가다 보면은 막 전광판 같은 거 보면은 미세 농도 뭐라 돼 있어 수치 해가지고 숫자 적혀 있고 끝에 뭐라 돼 있어 ppm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런 미세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ppm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몰랄 농도랑 ppm은 이제 화투 이제 고3 돼서 배울 거고요. 우리가 이 화원에서는 요 2개를 정말 좀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죠? 얘네 2개를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정보가 뭐라고 했어? 이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똑같아요. 얘는 용액이고 얘도 용액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냐면 부피랑 질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부피랑 질량을 왔다 갔다 하는 도구 뭐죠? 그렇지. 밀도야. 밀도. 영어로는 density. density. 포토가 싫어하는데. C야? 나 사실 잘 몰라요. C인가? 이건가? 이건 S인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밀도는 여러분들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부피에서 질량을 올 때 얘를 곱하면 부피가 약분되고 질량이 남는 거야. 맞죠? 질량에서 부피 갈 때는 얘를 나누면 질량이 나눠지고 부피가 분자로 올라오겠죠. 맞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분자를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건 뭐죠? 당연히 요거는 용액의 밀도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정보도 막 줘요. 시험 문제 보면은 이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분명히 하나에서 2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때 이제 용액의 밀도랑 더불어서 뭘 주냐면 용매의 밀도도 줍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를 딱 선별을 해서 쓸 수가 있어야 돼. 분자를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정보는 뭐죠? 그렇지. 몰수랑 질량을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정보는 화학식량입니다. 맞죠? 화학식량. 누구의 화학식량? 질의 화학식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맞죠? 이건 이제 또 여기 적히죠. 몰수랑 질량을 왔다 갔다 할 때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몰수에서 질량 갈 때는 화학식량으로 곱해주고 이렇게 올 때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 안 나? 납니다. 맞죠? 벌써 졸립니까? 맞죠? 응. 그래서 이제 또 차이점이 있다면 아보가드로 수는 상수지만 그렇지. 화학식량은 뭐야? 얘는 변수죠. 맞아? 물질마다 화학식량이 다 다르단 말이야. 맞죠? H2는 2죠. O2는 32죠. 그렇지? 그 다음에 N2는
28이죠. 맞나? H2O는 C8이죠. 맞지? 맞죠? 그래서 요런 이제 화학 식량이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몰수랑 질량은 이제 물질마다 비례 정도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몰농도가 요 정의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중화 반응에서 몰농도가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잘 봐. 요 식이 좀 이해되나 한번 보세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은 뭐가 되죠? 그렇지. 용액의 부피라고 좀 친절하게 더 적어드릴게요.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를 몰농도에다 이걸 곱하면 뭐가 된다? 그렇지.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야. 용질의 몰수. 근데 알다시피 용질의 몰수의 직관적인 이미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가라 했어? 용질의 입자수로 가져가라 했죠. 맞나? 용질의 입자수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했었어. 맞죠? 우리가 이 중화 반응을 공부할 때는 이 용질의 입자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한번 봅시다.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짜장 짬뽕을 골라야 되잖아. 맞지? 중화 요리를 할 때 그만할게요. 넘어갑시다.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노란색도 바꿀까? 중화 반응이란 뭐냐면 정확한 정의가 뭐죠? 산과 염기의 화학 반응입니다. 맞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서 언급했었냐면 우리 앞쪽에서 뭐 할 때 그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공부할 때 맞나?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공부할 때 동적 평형 공부할 때 중화 반응은 어디에 속한다라고 했었죠?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비가역입니다. 맞죠? 얘는 비가역 반응이야. 그러니까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이 있어, 없어? 없죠. 한쪽으로 정반응이 다 일어나면은 역은 안 일어나니까 한쪽 반응이 다 일어나면은 얘는 고갈되고 얘가 남아 돌게 된단 말이야. 맞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좀 쉬운 거 대표적인 식을 하나 적어보면은 얘 뭐죠? 염화수소 이렇게 물에 녹이면 염산이 되는 거야. 맞죠? 얘랑 이거 뭐죠? 수산나트륨. 얘가 대표적인 산이고요. 얘가 대표적인 염기입니다. 맞죠? 이거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했었다. 기억납니까? 좋아요.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염기고요. 얘네 둘 섞으면 뭐가 되죠? 그렇지. NaCl. 맞나? 요게 이제 염이죠. 염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남아? H2O. 맞나? 물이 됩니다. 맞나요? 이때 딱 보면 이제 뭐냐면 얘가 대표적인 산이 되고요. 얘가 대표적인 염기가 됩니다. 맞죠? 염기가 되고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염이죠. 염. 맞나? 얘가 물이죠. 물. 맞나? 물이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얘가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됩니다. 맞습니까? 구경꾼 이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자 이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괜찮아요? 알자 이온이 돼요. 자, 얘가 왜 구경꾼 이온이냐면 쌤이 사실은 식을 요렇게 적긴 했지만 소금이 물에 녹으면 이 상태로 존재하진 않죠. 얘네가 어떻게 존재해?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염소 이온으로 존재를 하는 거야. 물에다 소금을 넣으면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쪼개지고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쪼개질 때 지금 보면 느껴지기로는 얘랑 얘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남아있죠. 반응을 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지금 현재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 상태인데 이게 중화 반응을 해서 만나서 뭐가 되고 있죠? 뭐가 되고 있어? 물이 되고 있어. 이게 더 이상 이온 상태가 아니죠. 맞나? 때문에 얘는 이제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알자 이온이 되는 겁니다. 맞죠? 요거 구분 되겠습니까? 구경꾼 이온과 다른 말로 염이라고 표현을 하고 알자 이온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맞죠? 맞지? 그러니까 사실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이 될 수 있는 거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야. 맞죠? 얘네 둘만 만나서 뭐가 되는겨? H2O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식을 명명할 때 뭐라고 한다?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른다. 괜찮나요? 요렇게 되겠죠. 뭐 구경꾼 이온은 이제 물질의 종류마다 달라지지. 그러니까 얘는 염화수소니까 얘가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고 얘는 수산나트륨이니까 얘가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꼭 모든 문제가 얘네 둘로만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죠.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일가산, 일가염기만 나왔었어요. 문제로. 맞지? 근데 이제 고2 화학 1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가산, 이가염기가 그냥 뭐 평상시 문제처럼 편하게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산에서 이가산 하면 뭐가 있어? H2SO4 있다. 맞죠? 여기서 알자 이온은 뭐죠? H 플러스. 맞나? 여기서 구경꾼 이온은 뭐겠어요? SO4 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이가 마이너스여야 수소 이온이 두 개 와서 붙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가 염기하면 여러분들 또 뭐 있죠? 민규 O2 있다. 맞죠? 민규 OH2. 괜찮아요? 어. 맞잖아요. 안 했어요. 이런 거는. 알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 했으니까 잘 됐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왜 그런 눈빛으로 쌤을 쳐다보시죠? 유리마 그 눈빛 뭐죠? 아, 긍정에 지금 굉장히 아파 보여요. 민규 OH2에서는 알자 이온이 뭐죠? OH 마이너스 맞죠? 그 다음에 누가 구경꾼 이온이죠? Mg 맞죠? Mg는 몇 가 플러스? 2가 플러스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맞죠? 따라왔습니까? 요게 이제 구경꾼 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중화 반응에 대한 개념 설명은 요 정도면 사실 충분한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책을 보시면 바로 옆쪽이죠. 177쪽 보면은 요게 좀 중요해요. 뭐냐면 중화 반응 양적 관계입니다. 맞죠?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양적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사실은 모든 단원에서 화학 전체 단원에서 이 몰이 쌤이 봤을 때는 제일 1순위야. 요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요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 좀 퀄리티 있는 문제들은 요 파트 아니면은 요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이제 빠삭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식을 하나 좀 적어 드릴게요. 어떤 식이냐면 요 식이야. 맞나요? NMV는 NMV라는 식인데 참고로 요 프라임은 미분이 아닙니다. 미분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 미분은 아니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요 N은 뭐냐면 N은 가수입니다. 이게 잘 읽으셔야 돼요. 가수가 아니에요. 이 싱어가 아니야. 싱어가. 알았죠? 싱어가 아니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가수. 아니 알잖아. 맞죠? 요거 어떻게 읽어?
이거 어떻게 읽어? 그렇지. 이 차이예요. 요거 어떻게 읽어? 요거 어떻게 읽어? 그렇지. 요 차이예요. 헌주 역시 마산 맞죠? 그거야 바로. 가수 괜찮나요? 그다음에 요 라지엠은 뭐냐면 요 몰농도를 약자로 이제 보통 라지 M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몰농도고요. V가 뭐냐면 V는 여러분들 자주 쓰잖아요. 뭐예요 이거? 그렇지. 볼륨이라고 하죠. 용액의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세 개를 곱하면 이제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아까 했던 거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된다 했지? 그렇지. 요게 된다 했어. 용질의 몰수. 맞나? 얘가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야. 그러면 용질의 몰수에다가 선생님 이거 가스는 뭐죠? 가스를 곱하면 뭐가 되죠? 라고 할 때 요게 이제 뭐냐면 1가산이면 얘가 1이에요. 2가산이면 얘가 얼마? 2예요. 얘가 만약에 3가산이면 얘가 3이 되는 거야. 4가산은 없거든요. 3가산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러분들 H3, PO4 이런 거 있거든요. 자, 얘 이름 뭐죠? 인산이야, 인산. 요런 건 이제 3가산이 되는데 3가산 문제도 쌤이 뭐 거의 나오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보통 요 n에 들어가는 숫자는 1 아니면 2예요. 1 또는 2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가스에다가 용질의 몰수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랑 먼저 좀 1차원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얘 뭐죠? 그렇지. 아니, 너무 비슷하게 이게 거의 실사화잖아요. 맞지?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이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HCl을 3개 녹였다라고 해볼게요. 괜찮나? HCl 3개를 녹였다. 그 말은 뭐냐면 HCl 3개를 녹였다는 거는 HCl 몇 몰 녹인 거죠? NA분의 3몰 녹인 거야. 맞죠? NA분의 3몰을 녹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물에 녹으면은 H 플러스가 몇 개 나오지? 3개 나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지? Cl 마이너스가 몇 개 나오죠? 3개 나옵니다. 괜찮나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넣죠? 중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를 첨가해? 그치. 염기 아무거나 첨가해주면 되겠죠. 맞나? 염기를 NaOH를 1개, 그러니까 NA분의 1몰 추가했다라고 칠게요. 괜찮나? NA분의 1몰 추가했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OH-랑 H+는 만나서 뭐가 돼요? 물이 돼서 이 안에 함유를 하겠죠. 맞지? 물 자체의 부피가 늘어날 겁니다. 맞나? 그 다음에 여기에 남는 이온은 뭐가 있냐면 H+가 몇 개 남죠? H+ 몇 개 남아? 2개 남겠다. 맞죠? 그 다음에 Cl-는 3개 남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또 남는 게 뭐가 있죠? 그렇지. Na+가 몇 개 남죠? 1개 남는다. 괜찮나요? 요렇게 이제 되겠죠? 자, 하나 더 넣어볼게. 뭐를 또 하나 더 넣냐면 NaOH를 하나 더 넣어봅시다. NaOH를 NA분의 1몰 넣었습니다. 1개 넣었어요. 자, 그러면 또 무슨 알자이온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 OH-랑 H+가 만나서 물이 되죠. 그러면 또 이 물 자체의 부피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남는 이온은 뭐가 돼? H+가 1개 남고 맞나? 그 다음에 Cl-는 3개 그대로 남아있죠. 맞나? 그 다음에 Na+는요 2개 된다. 이거 이해되겠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뭘 하나 더 넣어? NaOH를 하나 더 넣죠. 맞아? NaOH를 1개 더 넣으면 H+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맞나?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Cl-가 4개요. 3개죠. 그 다음에 Na+가
5개 누구야? 3개야. 맞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뭘 넣어? NaOH를 한 번 더 넣잔 말이야. 맞죠? NaOH를 한 개만 딱 더 넣으면, 자, 여기는 이제 무슨 이온이 들어가냐면 수소이온 있어, 없어? 없죠? Cl- 몇 개? Cl- 3개. 맞나? 그 다음에 Na+는요? Na+ 몇 개? 4개야. 그치? 4개 되는 거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남죠? 그렇지. OH-가 1개 되는 거야. 이거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돼요. 자, 이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액 자체에 H+가 남아있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용액의 액상이 뭐죠? 여기 산성입니다. 맞아? 그리고 용액에 OH-가 남아있으면 이 친구의 액상은 뭐죠? 염기성이 되고, 맞나? 염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딱 어떤 상태야? OH-도 H+도 없는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중성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산성이었던 용액이 염기성으로 중화 반응을 일으켰을 때 딱 염기성으로 넘어가기 직전 이 중성이 되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 요리가 아니고 중화점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괜찮나요? 중화점. 중화점 기억납니까? 중화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상태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 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산의 H+ 이온의 개수입니다. 되겠나? 맞죠? 그 다음에 요 우변의 요 식은 뭐냐면요. 우변의 요 식은 뭐냐면 염기의 OH-의 이온의 개수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왔어? 자, 그러니까 요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Cl 4몰 농도 괜찮나요? 4몰 농도 괜찮지? 4몰 농도를 10리터가 있어. 맞죠? 4몰 농도 10리터를 중화점으로 만들고 싶대. 맞나? 중화점 상태로 이제 만들려고 중화 반응을 일으키려고 한대요. 이때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민규 OH2 용액을 가지고 맞지? 민규 OH2 용액이 이게 봤더니 농도가 3몰 농도래요. 맞나? 3몰 농도라고 하고 몇 리터를 가지고 이제 중화 반응을 해야 이게 정확히 중화점에 도달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야. 맞나?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변수, 문제에서 제공된 변수가 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수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제일 쉽게 낸 건데 잘 봐. 얘 몇 가산입니까? 1가산이야. 그러면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1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HCl 하나가 물에 녹으면 H+가 몇 개 나오니까? 1개 나오니까. 맞지? 이거 이해되겠어? 얘는 1가산.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몰 농도야. 그치? 그러면 1 곱하기 4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뭐야? 용액의 부피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 10을 딱 곱하면은 이게 뭘 의미한다? 그렇지. 개수. 정확히는 사실은 개수라기보다는 몰수라고 적는 게 좀 맞겠죠? 맞나? 미안해요. 이거 몰수라고 좀 고칠게요. 몰수. 맞잖아. 왜냐하면 용질의 몰수에다가 가수를 곱해야지 수소이온의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4몰 농도라는 것은 4몰 퍼 리터고 그게 10리터가 있으니까 10리터를 딱 곱하면 리터가 약분되고 40몰이라는 HCl 입자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40몰 중에서 HCl 40몰이 녹으면 H+도 몇 몰이 나온다? 40몰이 나온다라는 거야. 얘는 1가산이기 때문이죠. 맞아?
40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중화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얘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 친구는 몇 가 염기입니까? 2가 염기죠. 맞아? 얘는 이런 거잖아. MgOH2 한 개가 물에 녹으면 Mg2가 플러스는 몇 개 나와? 한 개 나오죠. 맞지? 근데 OH 마이너스가 몇 개 나와요? 그렇지. 얘가 2개 나온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 한 분자에는 OH가 2개 들어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얘 하나 녹였는데 얘가 2개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를 1몰 녹이면 얘는 몇 몰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야? 2몰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맞지? 맞아? 얘가 3몰 녹으면 얘가 몇 몰 나온다? 6몰 나온다는 뜻이야. 이 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기다 이제 가수를 이제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좀 해보면 얘 2가 염기니까 2 곱하기 몰농도 얼마? 3. 그 다음에 부피를 모르죠? 맞나?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얼마가 돼줘야 돼? 그렇지. 여기 이거 곱하기 이게 40이니까 40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네모 얼마입니까? 그렇지. 얘는 3분의 20리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 용질의 몰수인데 이게 이제 1가산일 수도 있고 2가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앞에다 가수까지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알아들었어? 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요 식이 너무 중요하다. 요거를 반드시 뭐 해야 돼?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아들었어? 됐죠? 좋아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중화 반응의 어떤 모식도를 쌤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개 있어요. 먼저 요 그래프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기 밑에 보이나? 자, 요렇게 있을 때 X축은 투여한 지금 HCl이 고정된 양에다가 NaOH를 시간에 따라 더 넣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투여한 NaOH의 양이라고 하고요. 이 Y축을 이온의 개수라고 합시다. 맞아? 이때 우리가 이 이온의 개수를 조금 추적하면서 이해하면서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자, 갑니다. 먼저 H 플러스부터 해보죠. H 플러스는 처음에 얘가 이 HCl 양이 고정되어 있다가 얘를 점점 넣을수록 H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었다가 딱 중화점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계속 없는 상태겠지. 맞나? 이거 이해되나? 요게 이제 H 플러스야.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를 무슨 점? 중화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보면 얘를 넣는 족족 전부 뭘로 바뀌어? 넣는 족족 다 물로 바뀌죠. 바뀌다가 중화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OH-랑 반응할 H+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OH-가 어떻게 돼? 쭉 생깁니다. 이거 알아들었나요? 좋아요. 요게 이제 OH-가 되겠죠. 그 다음에 Cl-는요? 그렇지. 얘는 뭐 요지부동이다. 맞지? 얘는 이제 처음에 고정된 산의 구경꾼 이온이다 보니까 처음 양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Cl-. 맞죠? 그 다음에 Na+는요? 그렇죠. 얘는 넣어주는 친구의 구경꾼이다 보니까 넣는 족족 그냥 쌓이는 친구야. 맞지?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요게 이제 Na+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게 될 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그 지금 쌤은 여기가 봐봐. 투여한 NaOH의 양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염기를 고정시켜 놓고 맞나? 산을 계속 넣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염기를 고정시켜 놓고 산을 계속 넣어줄 수도 있어.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랑 바뀔까? H+랑 OH-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죠. 맞나? 반대니까 염기를 고정시켜 놓고 처음에 염기양을 고정시켜 놓고 산을 계속 투입을 하면은 이제 요 그래프 자체의 의미를 반대로 적어주면 돼. 요게 OH 마이너스, 요게 H 플러스가 되고 똑같이 얘랑 얘도 어떻게 되죠?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거 이해되나?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이제 중화 반응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래프고 뭐를 유의있게 봐야 돼? X축을 유의있게 봐야 돼요. X축이 무엇을 투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위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다 달라지니까. 맞죠? 그래서 X축에 적혀 있는 걸 자세히 보고 요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요 그래프 말고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온의 개수 말고도 뭐가 있냐면 온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의 양도 있고요. 맞나? 물 분자의 양도 있고, 맞죠? 뭐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여러분들 추측을 이제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 거를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좀 이어서 좀 설명을 하고 중화반응 문제 푸는 스킬도 쌤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이제 좀 기술적인 걸 설명을 할 거야. 이건 아마 책에 없을 거니까 좀 적으셔야 될 거예요. 알았지? 책에 없을 거니까 좀 적으셔야 돼요. 자, 일단 요 그래프 요거 하나 그려드렸는데 요거 이해됩니까? 자, 아무튼 요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중화 반응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발열 반응입니다. 맞나?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학교 가서 좀 과학 실험 같은 거 좀 많이 하면 좋은데 본인 학교가 과학 실험 좀 많이 한다. 유연이 어디죠? 신일고 실험 많이 하나요? 해봤었어? 중간에 했는데 어. 그 실험 잘못한 애들이 어. 자기 실험은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거 그대로 적었다가 수행평가에 깎였다고 무다해서 그 전 만점을 받았는데 다른 근데 그 제시고 애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했어. 항의를 많이 해서?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한 게그 실험은 그 선생님이 그 전주에도 이렇게 실험이 나와야 된다 하고 그 실험할 때도 중성 그 딱 중성이 딱 초록색이 나오진 않는다 했는데도 그 BTB 용액으로 했나 보네요. 네, 근데 노란색 나왔다고 산성이랑 썼다가 틀렸다고. 혹시 그 막 노초 생명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쌤 그냥 방금 만들어낸 거예요. 정록 생명이 약간 비스무리하게 약간 노란색 초록색 구분. 근데 이게 실험실에서 할 때는 퍼센트 그렇지, 그거 힘들죠. 그 조건을 만드는 게 학교 실험실에서 힘듭니다. 쌤도 이제 과가 생명과학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과를 가면 진짜 실험 많이 하거든요. 그치. 들었구나. 매주 실험을 하나씩 해요. 여러분들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가면은 혹시 가고 싶은 분이 있으면 쌤한테 미리 한번 조언을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쌤 생명과학과에서 제일 마지막 수업에서 했던 실험이 뭐냐면 쥐를 삶아요. 실험용 쥐를 삶고 살과 내장을 다 발라낸단 말이야. 그럼 뭐만 남죠? 껍데기랑 살, 내장을 다 발라낸단 말이야. 뼈가 남아요. 뼈. 그 뼈 남은 거를 다시 재조립을 해요. 쥐 모양 그대로. 그게 하루 종일 실험이 걸리거든요. 그 실험이 쌤이 알기로 거의 밤 10시 넘어서 끝났어. 오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제 쥐를 처음에 얘를 살아있는 쥐를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밀폐된 공간에 가둬놓은 다음에 기절을 시킨 다음에 인간으로 치면 여기죠. 우리 생명 시간에 배웠어. 뭐죠? 연수랑 척수 사이를 잡아 당겨서 끊어요. 그런 다음에 삶죠. 그리고 살과 내장을 다 발라내고 그때부터 이제 뼈를 맞추기 시작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게 제일 오래 걸리고 쌤 기억에는 아직도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실험이야. 조원이 4명이에요. 이게 또 팀별 과제다 보니까. 쌤이 주도해서 했거든요. 다들 뒤에서 뭐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 쥐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조짐이 좀 있었어요. 왜? 왜냐하면 쥐 실험 이전에 뭘 했냐면은 개구리 해부 실험을 했었거든. 황소개구리. 그때도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혼자 이렇게 가르고 다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쌤은 또 그런 걸 좋아하니까 쌤이 열심히 이제 삶고 살이랑 내장 이렇게 바르고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실험이 워낙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식사 시간, 점심, 저녁에 식사 시간이 있어.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에 이제 조원들끼리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실험을 잠깐 멈춰놓고. 우리 뭐 먹을까 얘기하다가 한 조원이 우리 찜닭 먹으러 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그 쌤은 이제 코앞에서 이제 실험을 집도하고 나머지는 이러면서 뒤에서 보고 있었잖아. 나는 이 쥐 삶고 살을 바르는 과정에서 나는 그 역한 냄새 있죠. 그게 자꾸 이게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코 안쪽에 막 여운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찜닭 먹고 싶다니까 갔어요. 찜닭이 나왔는데 냄새가 똑같아. 쥐 삶는 냄새랑 찜닭 냄새랑 똑같은 거야. 못 먹겠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시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먹지 하다가 하나 집어서 먹으려 하는데 자꾸 올라오는 거죠. 이게 막 역한 게. 그래서 나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러고 다른 친구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맞죠? 좀 억울했어. 내가 실험 다 했는데 밥은 나 혼자 못 먹고 맞죠? 그리고 이제 나 다시 와가지고 뼈 탁 조립해가지고 쥐 원형 그대로 뼈를 다 이겨 붙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서도 쓰고 그 쥐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돼. 쥐 이름 뭐라고 장명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미키마우스? 뭐라고? 춘식이는 뭐야? 돼쥐. 진짜 막 지었죠? 돼지로 지었어요. 좀 약간 통통한 쥐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집도에서 했다고 또 이제 너무 생각 없이 막 지었죠. 돼지로 지었어요. 비율이 다른 공대나 자연대에 비해서 여자 비율이 꽤 높아요. 우리는 거의 반반이긴 했는데 여자가 살짝 더 많았던 것 같아. 맞아, 여자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명과학 쪽이. 갑자기 생명과학부 가고 싶으셨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아무튼 뭐 이제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잠 좀 깬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이게 발열 반응이야. 뭐냐면 산이랑 염기를 섞으면요. 실험 해보면 알아. 염기가 들어있는 데다가 이 산을 넣으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비커가 어떻게 되냐면 매우 뜨끈뜨끈해져요. 비커 잡으면 굉장히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어떤 또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죠. X축이야 뭐 얘랑 똑같아요. 투여한 넣어준 NaOH 내지는 넣어준 HCl의 양은 똑같고 Y축이 뭐냐면 온도입니다. 자, 온도라고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되겠나? 누가 봐도 이 점이 뭐죠? 그렇지, 이 점이 중화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산의 양과 염기의 양이 똑같아져서 중화점에 도달할 때가 온도가 제일 어떻다? 높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온도. 왜냐면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온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뿜어져 나올 때가 중화점이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아들었어? 자, 그 다음에 또 그래프 하나. 칠판 영상에 담기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부터 좀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자, 요거는 뭐냐면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얘는 똑같아. 지금 쌤이 안 적은 거는 얘랑 똑같은 거야. 넣어준 염기의 양, 넣어준 산의 양 똑같은 거고 Y축이 전체 이온수예요. 자, 이것도 잘 봐. 얘 지금 전체 이온수 몇 개죠? 그렇지. 수소이온 3개, 염소이온 3개, 총 6개야. 얘도 몇 개야? 6개네? 이 왜 그러냐면 NaOH를 하나 넣으면 원래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씩 추가되니까 원래 8개가 돼야 되지. 근데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물이 되면서 또 2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2개를 넣었는데 2개가 사라지니까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 6개, 몇 개? 6개, 6개. 여기 몇 개 됐어? 7개요? 8개 됐죠. 맞나? 3개, 4개, 1개. 괜찮아? 따라서 요거는 전체 이온수고 역시나 이 꺾이는 지점이 뭐다? 중화점이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또
또 하나 해보자면 요것만 살짝 지우고. 그래프가 상당히 좀 다양하죠. 이번에는 y축이 생성된 물분자수라고 해볼까? 생성된 물분자수. 자, 예를 들어 이거는 한번 추측해보자. 생성된 물분자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물분자 없죠? 여기 물분자 몇 개 만들어져? 하나. 여기는 여기는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지고 그 세 개가 만들어진 상태로 쭉 유지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건 뭐냐면 처음에 없다가 넣어주면 족족 생기다가 중화점을 넘어서면 물분자가 더 안 만들어지는 거야. 요 그래프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게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꺾이는 지점이 역시나 중화점이 되겠죠. 따라왔어? 괜찮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공간이 좀 없긴 한데 살짝 조금 해봅시다. 쌤, 요거 좀 지울 건데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사진 찍으실 분은 좀 찍어 주시고요. 사진 안 찍을 거면은 쌤 지우고요. 나 지운다? 어. 어.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워도 되겠죠? 이제 더 없지? 오케이. 쌤, 여기 센터만 살짝 지울게요. 여기만 살짝 지우고. 뭐냐면 요건 이제 스킬이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화 반응 양적 관계를 문제를 푸는 관계 접근법이라고 좀 해봅시다. 알았죠? 접근법.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은 것들이 있어. 자, 첫 번째. 일단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모든 용액의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알자 이온을, 그러니까 여기서 알자 이온은 남는 알자 이온이죠. 맞지? 남는 알자 이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괜찮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좀 포인트인데. 이거 너무 중요해. 이 두 번째 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접근법이거든요. 자, 잘 들어봐.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뭐죠? 네, 맞습니다. 중성입니다. 이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 자, 얘는 지금 염화수소만 세 분자가 녹아있는 용액이야. 맞죠? 얘도 용액이잖아.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어. 1가 플러스 이온인 수소 이온이 몇 개 있죠? 그러면 플러스 1이 3개지. 맞죠? 플러스 1이 3개야. 그 다음에 Cl-는 1가 마이너스야. 얘는 몇 개 있죠? 3개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도 3개죠. 합치면 얼마죠? 0이야. 중성이니까. 맞죠? 그러면 얘도 플러스 이온인 수소 이온 2개, 나트륨 이온 1개니까 총 3, 플러스 3. 염소 이온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것도 중성이죠. 얘도 플러스 3, 마이너스 3. 중성이죠. 얘도 플러스 3, 마이너스 3. 중성이야. 용액의 액상이 어떻든 상관없어. 산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관계없이 모든 용액은 전기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야? 중성이에요. 얘도 봐봐. 염기성 됐어. 중화점 넘어섰단 말이야. Cl-3개, OH-1개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4죠. 근데 여기 나트륨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러면 플러스 4지. 전기적으로 뭐야? 중성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이용을 하느냐면 이렇게 이용을 해야 돼요. 잘 봐. 쌤이 이제 가볍게 좀 해볼게.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뭐 단연간 문제를 겪어왔잖아. 문제가 친절해, 불친절해? 불친절하죠. 이거 다 안 알려줘요. 어떻게 던져주냐? 이렇게 던져주지.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Na 플러스가
4몰로가 있대. 괜찮아? 괜찮죠? Na 플러스 4몰로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6몰로가 있대요. 괜찮나? 자, 갑자기 대뜸 이렇게 물어요. 이 용액의 액상은 뭐죠? 이 용액 뭐예요?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이에요. 아니 쌤, NA랑 CL밖에 없는데 왜 산성입니까? 안 알려줬다니까? 뭘 안 알려줬냐면 잘 봐. 얘가 4몰이면 플러스 얼마예요? 4지. 얘가 6몰이면 마이너스 얼마야? 6이죠. 이거 중성이야 아니야? 이게 중성이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해? 플러스 2가 더 필요하지. 이게 뭐야? 여기 지금 안 적힌 이온 하나가 뭔 거야? 수소 이온이 2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그러면 얘는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이게 2몰 있어야 되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산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요렇게 되겠죠. 세 번째. 구경꾼 이온만으로 이온의 양만으로 뭐가 되냐면 용액의 액상이 추측이 된다 안 된다? 액상 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맞지? 지금 쌤이 이거 안 줬고 말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의 양만 가지고 이 친구의 액상이 결정되는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가 부족한지 마이너스가 부족한지에 따라서 용액 액상이 결정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시겠나요?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엔 조금 난이도 한번 올려봅시다. 자, 쌤은 지금 이 친절하게 일가산, 일가염기만 적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SO4 2가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누구의 구경꾼 이온이야? 황산의 구경꾼 이온이죠? 이 친구가 4몰 녹아 있대. 그리고 나트륨으로 할게요. 나트륨이 6몰 녹아 있대. 맞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액상이 뭐죠? 얘 액상 뭐죠? 염기성이죠. 산성입니다. 자, 왜 산성이야? 얘는 지금 몇 가 마이너스예요? 2가 마이너스야. 2가 마이너스가 4몰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H2SO4를 4몰 녹인 거야. 맞지? 그래야지 얘가 몇 몰 녹는 거예요? 4몰 녹는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H 플러스가 몇 개 나와? H 플러스가 8몰 나오겠죠. 맞나? 그 다음에 Na 플러스가 6몰이라는 뜻은 NaOH가 6몰 녹였다는 뜻이야. 맞죠?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몇 몰 나와? 6몰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OH 마이너스도 몇 몰 나오는 거야? 6몰 나오겠죠? 1가 염기니까. 맞나? 그러면 얘네 둘이 중화 반응을 해서 알자 이온 반응을 하면 뭐가 몇 몰 남아요? 그렇지. 요거는 다 고갈되죠. 이 친구는 다 고갈되고 수소이온이 몇 몰 남아? 2몰이 남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매번 풀 때마다 얘가 4몰 남은 거면 요거를 4몰 넣었을 거고 H 플러스가 8몰 나오고 얘가 6몰 남은 거면은 NaOH를 6몰 녹였을 테고 OH 마이너스가 6몰 나온다. 그래서 막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인 걸 이용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4몰이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8이죠. 플러스 1이 6몰이니까 플러스 얼마야? 6이야. 그러면 얘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뭐가 더 있어야 돼? 플러스 2가 더 있어야 되죠. 맞나? 이 플러스 2의 존재를 누구로 채워? 수소 이온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이것만 딱 보고도 이 용액의 액상이 결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지. 이거 알아들었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상을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가산이나 이가염기가 막 섞여서 나오면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또 있어. 예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 보면 상수함수를 유지하다가 꺾이죠.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요 경우잖아. 얘 몇 가산이야? 1가산이고 얘 넣는 게 몇 가염기죠? 1가염기야. 그러니까 1가산에 1가산에 1가염기로 중화 반응을 하니까 요런 그래프가 생기거든요. 맞나? 근데 이제 요게 좀 특이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잘 봐. 이번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뭘 해보냐면 1가산을 넣어 놓을게요. HCl을 4개 넣었다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네, 4몰이라고 해볼까? 이제 몰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4몰이라고 할게요. HCl 4몰을 녹이면은 H 플러스가 몇 몰 녹아 들어가죠? 4몰 녹아 들어간다. 맞나?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는 몇 몰 녹아? 당연히 4몰 녹겠죠. 얘 4몰 녹이면 얘 4몰, 얘 4몰 녹는 거예요. 맞나? 자, 여기다가 이제 뭘 넣느냐면 1가 염기로 중화 적정을 하는 게 아니라 2가 염기로 중화 적정을 해볼게요. 한숨 누구죠? 땅 꺼지는 줄 알았어. 자, 어떻게 되냐면 2가 염기 여러분들 뭐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뇌리에 박혔죠? 민규 OH2로 한번 해봅시다. 맞죠? 민규 OH2를 몇 몰 넣었냐면 1몰 넣었다라고 해보자. 괜찮나?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 민규 OH2를 1몰 넣으면 민규 몇 몰 생겨? 1몰 생기지. 이거 좀 적어봅시다. 구경꾼이 한번 적을게. Mg 2가 플러스는 1몰 생긴다. 괜찮아?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몇 몰 생기죠? 2몰 생겨. 맞나? OH 마이너스는 2몰 생겨서 H 플러스 2몰이랑 반응을 해서 어떻게 돼? 물이 돼버리죠. 그러면 누가 몇 몰 남아? 수소이온이 2몰 남는 거 맞아? 수소이온이 2몰이 남는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 다음에 Cl-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그대로 몇 몰 남지? 4몰 남는 거예요. 따라왔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자 판단해보자. 여기 전체 이온수 몇 몰이었어? 8몰이죠. 맞나? 자, 여기 전체 이온수 몇 몰이야? 7몰이에요. 되겠어? 이거는 뭐냐면 얘는 1가산에다가 1가 염기로 반응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가 상수함수로 유지되다가 중화점 이후로 올라간단 말이야. 맞지? 근데 요 그래프가 바뀌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1가산에 2가 염기로 적정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라 요렇게 감소합니다. 되겠나? 그런 다음에 중화점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치고 올라가요. 따라오겠어?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 지금 그 이유가 여기 지금 해석이 되잖아. 맞아, 아니야? 자, 여기다 그러면 하나만 딱 더 해보자. 여기다 또 뭐 넣을까? MgOH2를 1몰 더 넣자 말이죠. 맞나? 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Mg2가 플러스는 몇 몰이 되죠? Mg2가 플러스는 2몰 된다. 따라왔나요? 그 다음에 Cl-는 그대로 몇 몰 되죠? Cl-는 그대로 4몰 됩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판단해보자. 여기 MgOH2 1몰을 넣으면 OH- 몇 몰 생겨? 2몰 생기죠? 근데 여기 이미 H 플러스 몇 몰 남아있어? 2몰 남아있어. 그럼 이게 완벽하게 반응하니까 여기에 알자 이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다죠.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HCl 4몰이랑 MgOH2 2몰이랑 섞으면 당연히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여기 전체 이온수 몇 몰이야? 6몰이지. 어때? 계속 감소하는 게 느껴지니?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중화점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볼까? 얘를 넣어주는 족족 얘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이온으로 남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되겠나? 요 그래프 이해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여기서 공부를 멈추면 사실 80점짜리가 되는 거고, 쌤이 하나 더 해볼게. 이가산에다가
일가 염기로 적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머릿속으로 좀 추측이 되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가산을 먼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일가 염기로 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뭔데요, 이거? 자, 잘 봐. 이게 이제 쌤이 결론부터 말하고 설명을 할게. 얘는요, 이거랑 똑같아요. 유지하다가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얘들아. 요 차이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좀 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 이 앞에 들어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게 이가냐, 일가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MgOH2 1몰을 넣으면 들어가는 이온수는 총 몇 몰이지? 얘 1몰에 얘 2몰 들어가니까 총 3몰 들어가지. 근데 사라지는 몰수는 총 몇 몰이야? OH2 2몰이랑 H 플러스 2몰이 반응해서 물 분자가 2몰 되니까 총 사라지는 몰수는 몇 몰이야? 4몰이지.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되나? 그치. 그러니까 넣어주는 거는 얘 1몰에 얘 2몰이라서 3몰이 들어가는데 얘 2몰이랑 H 플러스 2몰이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건 4몰이잖아. 그러니까 넣어주는 거에 비해 사라지는 게 더 많으니까 감소하는 거야. 맞지? 근데 반대로 이제 요거를 요렇게 좀 해볼까? 얘를 이제 슬쩍 바꿔볼게. 얘를 H2SO4를 3몰 넣었다라고 해봅시다. 괜찮지? H2SO4를 3몰 넣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H 플러스는 몇 몰? 6몰이야. 맞지? 그 다음에 SO4 2가 마이너스는 몇 몰? 뭐? 무슨 소리야? 3몰이죠? 요거 3몰 넣으면 맞나? 맞죠? 그러면 일단 전체 몰수가 몇 몰로 시작하고 있어? 9몰로 시작을 하지. 여기에 이제 요거 몇 가 염기? 1가 염기로 적정을 한번 해보잔 말이야. 맞죠? 그러면 1가 염기는 요거를 1몰 넣게 되면은 총 몇 몰이 들어가는 거죠? Na 플러스 1몰, OH 마이너스 1몰이니까 총 2몰 들어가지. 그리고 OH 마이너스 1몰이랑 H 플러스 1몰이 물 분자가 되니까 몇 몰이 사라져? 2몰이 사라져. 그러면 2몰 들어가서 2몰 사라지니까 전체 몰수는 안 바뀌는 거야. 맞지? 이거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5몰 되는 거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SO4 2가 마이너스는 그대로 3몰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Na 플러스는 그대로 1몰 있을 겁니다. 맞나? 그러면 전체 몰수는 몇 몰로 유지가 돼? 9몰로 유지가 돼. 그러니까 이거 9몰, 여기도 9몰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맞죠? 이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요 자리가 1가 염기냐 2가 염기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지 이 자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죠? 고정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넣어주는 친구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용액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아니야? 중성이죠. 왜? H 플러스 5몰이면 플러스 5, Na 플러스 1몰이면 플러스 1이야. 맞죠? 플러스 6이죠. SO4 2가 마이너스 3몰이니까 마이너스 2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6이니까 이거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어? 좋아요. 그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가산 1가염기, 1가산 2가염기, 2가산 1가염기 했으니까 하나만 딱 더 해보자. 이 그래프 추측해봐. 2가산에다가 2가염기로 적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다 했지? 얘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이해되겠나? 그리고 이 자리가 중화점이 된다란 뜻이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되겠어? 좋아요.
요게 이제 중화 반응을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어떤 좀 일종의 접근법들을 좀 알려드렸고,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챙겨갑시다. 요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더 좀 고급 스킬 같은 거는 이제 학기 중이 됐을 때 한 번 더 여기 이 파트 공부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쌤이 문제 푸는 방법을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문제를 하나 같이 좀 봅시다. 자, 몇 번을 볼 거냐면 괜찮은 문제가 오케이 12번 문제 제일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보자. 184쪽에 12번 문제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게 중화 반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런 표 형태의 문제거든요. 쌤, 뭐 여기를 좀 지울 건데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기 좀 지우고 184쪽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표는 지금 가나 다라 해가지고 뭐라 돼 있어? HCl, NaOH, 그다음에 KOH. 지금 보면 산 하나, 염기 두 개를 이제 혼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제공된 부피죠. 여기가 이제 부피예요. 밀리리터라고 되어 있어, 그렇지? 보면은 얘는 20ml, 10ml, 30ml, 10ml. 그리고 얘는 15ml, 0ml, 10ml, 10ml 되어 있고 여기는 0ml, 15ml, 30ml, 10ml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적힌 정보가 중요해요. 여기 적힌 정보가 뭐냐면 혼합용액의 전체 양이온수죠. 맞나? 전체 양이온수가 4N, 3N, 8N, XN 요렇게 되어 있다. 맞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표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요렇게 되어 있어. 자, 갑니다.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가 전체 양이온수죠. 맞아? 그러면 쌤은 이렇게 돼요. 자, 이 풀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볼게. 첫 번째, 모든 용액은 일단 구경꾼 이온이랑 남는 알자 이온을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 용액을 봅시다. 가는 얘는 안 넣었어요. 얘랑 얘를 넣었지.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온의 종류는 네 종류예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맞죠? 여기서 만약에 얘가 산이면 요게 없으면 되고 얘가 염기면 H 플러스가 없으면 되겠지. 맞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보면은 얘 10ml랑 얘 15ml를 섞었지. 얘는 안 넣고요. 그러면 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온은 뭐가 있겠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맞나? 그 다음에 K 플러스, OH 마이너스. 요렇게 네 종류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 얘가 산이면 H 플러스만 남고 얘는 없을 거고, 얘가 염기면 H 플러스가 없고 얘만 있겠죠. 맞지? 그 정도 이제 해보고 이제 여기 적혀 있는 숫자들 좀 주목해 볼게요. 전체 양이온수가 4N이야. 얘는 전체 양이온수가 3N이죠. 가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얘를 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나? 얘 가용액을 산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네 개 중에서 뭘 없애면 되지? 뭐라고? OH 마이너스 없애주면 돼. 맞나? 오케이. 이거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좀 시행착오를 겪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처음에는 염기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자, 얘를 염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OH 마이너스를 남기고 뭐를 없애줘야 돼? H 플러스를 없애줘야 돼.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보냐면 지금 여기 제공된 정보가 전체 무슨 수예요? 양이온수야. 자, 여기에 양이온 뭐밖에 없지? 얘밖에 없어. 그럼 얘가 몇 N 있다는 뜻이야? 4N 있다라는 뜻이에요. 맞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를 작성해 줘야 되냐면 얘를 이 안에 얘 15mm 안에는 Na 플러스가 4N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따라왔나? 맞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합쳐서 몇 N이겠어요? 이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그렇지. 얘랑 얘는 합쳐서 4N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따라왔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잘 봐.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느껴주면 좋은데, 15mm의 4N이면은 이게 비율 관계가 좀 어때요? 좀 이상하죠? 이게 15mm의 4N이면은 얘 10mm에는 몇 N이야?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이게 3분의 8N일 때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맞나? 좀 너무 좀 정성적인 접근이긴 한데 그래서 쌤은 요 정도까지만 해보고 여기 시행착오로 요 정도까지 한번 겪어보고 바로 여기서 그냥 좀 산으로 틀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보면 산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자, 얘가 산이 되면 OH-가 없어지겠죠. 맞나? 없어지고, 잠깐만. 그러면 요렇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요 OH-가 없어지고 H 플러스랑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만 남는단 말이야. 맞지? 전체 양이온 수가 4N이면 전체 음이온 수도 몇 N이어야 돼. 왜냐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Cl 마이너스가 몇 N 있다라고 적을 수 있다? 4N 있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딱 적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작성해 줘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HCl은 20mm에 Cl-가 몇 N 있다? 4N 있다. 이게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어준 거 그대로 남는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 20mm에는 Cl-가 4N 있다. 요렇게 적어줄 수 있겠어요? 따라왔나? 그러면 요거는 수치적으로 조금 비율이 조금 이쁘죠? 자, 얘 10mm에는 Cl-가 몇 N 있겠어요? 그렇지. 얘 30mm에는 20mm에 4N이니까 30mm에 6N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얘 10mm에는 2N 있다. 요렇게 적어주면은 숫자가 깔끔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다시 여기를 한번 채워보자. 10mm에 Cl-가 몇 N? 2N이에요. 맞아? 근데 지금 보면 전체 양이온 수가 3N이라 했거든?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전체 음이온 수도 몇 N이어야 돼? 3N이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음이온이 몇 N 있지? 2N 있어. 그러면 여긴 OH-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몇 N? N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얘는 OH-가 남아있으니까 나 용액은 액상이 뭐야? 염기성. 요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얘가 염기가 되니까 H 플러스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요까지. 이게 쭉 연결이 돼줘야 돼. 지금 따라왔나? 오케이. 자, 그러면 얘 2N, 얘 N에 H 플러스 없으니까 양이온이 누가 단독으로 존재해? K 플러스. 얘 몇 N? 그렇지. 얘는 3N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 구경꾼 이온도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로 갑니다. K 플러스는 KOH 15mm에 K 플러스가 몇 N 있다? 3N 있다. 요렇게 된다. 맞지? 그러면 KOH 30mm에는 몇 N? 6N 되는 거야.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10mm에는 몇 N? 2N.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거 수치 이해되겠어요? 좋아요. 좀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로 가볼게요. 다로 가면 얘 6N, 얘 6N 결정됐지. 그러면 이거랑 이거만으로도 이미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전부 다 중화 반응을 해서 물 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를 더 넣어줬죠. 그러면 이 친구 액상도 바로 결정되겠죠. 얘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그렇지, 염기성이에요. 맞지? 이미 요거 H 플러스 6N, OH 마이너스 6N으로 중성이 됐는데 여기다가 NaOH를 더 넣어줬으니까 얘는 염기성이지. 되겠어? 그런 다음에 요 친구 이온을 다 적어주면 여기 구경꾼 이온 Cl 마이너스, 여기 구경꾼 이온 Na 플러스, 여기 구경꾼 이온 K 플러스 적고 얘는 염기성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알자 이온은 OH 마이너스만 남는 거야. 맞죠? 자, 이제 적자. 얘 몇 N? 6N 맞나? 그 다음에 얘 몇 N? 얘 몇 N? 6N 이렇게 된다. 맞죠? 이제 나머지 채울 수 있죠. 전체 양이온수가 몇 N? 8N. 그러면 얘 몇 N이냐? 아니지. 얘가 6N인데? 얘가 6N이니까 얘가 2N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 10ml에는 NaOH가 몇 N? 2N 요렇게 되는 거야.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여기 OH-도 몇 N? 그치. 왜냐하면 이게 8N이니까 요것도 8N 돼야 되지. 그치? 2N 요렇게 되겠죠. 되겠나? 그럼 이제 비율이 다 끝난 거예요. 10ml에 2N이니까 여기도 2N이고 맞나? 여기 15ml에는 몇 N? 그렇지. 3N 되겠죠. 이렇게 개수, 농도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라를 좀 볼게요. 여기서 수소이온 몇 N 나와? 2N 나오죠? 여기서 OH- 몇 개 나와? 2N 나오죠? 여기서 OH- 몇 개 나와? 2N 나오지? 그러면 이거 물 분자돼서 사라지죠? 뭐만 남아? OH- 가 남으니까 얘 액상은 뭐예요? 그렇지. 염기성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나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좀 진행을 해줄 수가 있으면 되겠죠. 자, 요 X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전체 양이온수. 얘도 작성하면 돼. 뭐 작성하면 돼? 여기서 나오는 구경꾼 이온 뭐? Cl 마이너스 맞나? 여기서 나오는 구경꾼 이온 뭐? Na 플러스 맞죠? 여기서 나오는 구경꾼 이온 뭐? K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염기성이니까 알자 이온은 OH 마이너스 이렇게 남는다. 맞지? 자, 적습니다. Cl 마이너스 몇 N? 2N. Na 플러스 몇 N? 2N. K 플러스 몇 N? 2N. 양이온이 총 4N이죠? 음이온은 총 4N이니까 OH 마이너스 2N 되겠죠. 그러면 전체 양이온 수는 요거 두 개의 합이니까 X는 얼마? 4가 되는 거야. 요 풀이 이해되겠습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처음 문제를 풀 때 지금 여기가 0자리인 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액상을 가정하면서 들어가야 돼. 얘가 산인 경우, 얘가 염기인 경우를 좀 가정을 해서 이온의 수를 추측을 한 다음에 이 비율을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문제풀이가 대개 전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요거 알아들었나? 그러면 보기 봅시다. 기억. X는 4이다. 맞아 아니야? 맞고. 니은. 나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한다.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에서 무슨 색? 붉은색이니까 맞는 설명이야. 그치? 맞고. 디귿. 몰농도는 HCl과 NaOH에서 같다. 지금 보면 HCl이 10ml에 2N이고요. NaOH가 10ml에 2N이니까 몰농도가 서로 어때? 같네요. 뭐 얘도 똑같네. 맞지? 얘도 10ml에 2N이니까 똑같죠? 이거 세 개의 몰농도 전부 똑같습니다. 맞죠? 요 풀이 좀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풀이 좀 잘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 영상 끝부분에서 좀 복기를 다시 한번 해봐.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중화반응 양적 관계 좀 고난이도 문제도 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거거든요. 풀이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생명 좀 해봅시다. 알았죠?